자, 서술형 문제에 표는 몇 가지 원자가 가지고 있는 원자핵의 다 했나? 이거 이거 숙제였죠? 이거 그쵸? 그래서 각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를 쓰죠. 헬륨은 전자가 2개고 2개, 리튬은 3개 있어야 되고, 질소는 7개 있어야 되고. 원자 모형을 그림으로 그리시오. 플러스 2는 가운데 원자 핵을 그려주시고 전자 2개 그려주시면 되고, 플러스 3 그리고 전자를 3개 그리면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설명 알려주자면 안쪽 껍질에는 2개만 있고요, 그 다음 껍질에 1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3개 그리면 돼. 전자 3개. 플러스 7이면 안쪽 껍질에 2개 있고 나머지 5개는 바깥쪽에 있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5개 그리면 돼. 전자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의 까닭을 다음 단어를 모두 포함하여 서술하시고,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원자 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이런 말이 붙어요.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분자 모형을 분자식으로 쓰죠. 가는 H2가 3분자 있다 이렇게 쓰는 거고, 나는 HCl이 2분자 있다 이렇게 쓰는 거고, 다는 CO2만 쓰면 됩니다. 분자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 가에서는 수소만 있는 거고, 나에서는 수소와 염소가 있는 거고, 다에서는 탄소와 산소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분자를 이루는 원자 개수, 여기 한 분자는 원자가 2개 있고, 여기도 2개 있고, 요거는 3개 있고, 원자가. 분자를 분자식으로 나타냈을 때 알 수 있는 사실 2가지. 뭐 분자의 종류 이런 거 알 수가 있고요. 뭐 분자의 뭐 총 개수, 그 다음에 분자를 이루는 원소의 종류와 개수, 뭐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증거가 되는 현상, 비눗방울을 계속 불면 터진다. 이거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불면은, 이게 입자들이 진짜 최대로 불면은 한 겹으로 있을 때까지 되다가 더 불면 결국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야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 풍선을 불어넣으면 점점 크기가 작아진다. 이것도 되는데, 풍선에 입자 사이에 빈 공간으로 다른 입자들, 공기 입자들이 빠져나가면은 줄어드는 겁니다. 구리 조각을 쪼개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쪼갤 수 있다 아니고 없다야 없다. 원자 상태가 되면 쪼갤 수가 없고요. 물과 에탄을 섞었을 때 부피가 줄어드는 것은 입자로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기억, 니은, 리을 고르셔야 됩니다. 4번 고르셔야 되고요. 염화나트륨은 나트륨과 염소의 개수비가 1대1이고, 구리는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 아닙니다. 구리는 엄청 많은 구리 원자들이 모여 있어요.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졌다 맞고요. 염화나트륨과 물은 2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졌다. 맞는데 얘도 2종류, 물도 2종류죠.
염화나트륨, 구리, 물은 모두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물은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구리나 염화나트륨은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되게 많기 때문에 실험식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물만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4번, 이거 2번 하셔야 됩니다. 됐지요? 이온 할게요, 이제 이온. 이온도 좀 어려운데요. 자, 원자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원자.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 근데, 원자핵은 변화는 없지만, 전자가 있잖아, 전자가. 너무 작아서, 전자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붙기도 하고 이래요. 전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전자는. 전자를 잃어버리면은, 플러스 전하가 더 많기 때문에 양전하를 띠는 양이온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 3개 있어. 그럼 전자가 3개가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려보라고 했었는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하나 있거든요. 그럼 여기 요런 애가 리튬인데 요 마이너스 안쪽에 있는 전자는 요 원자핵과 가까워요. 가까운 애는 이게 힘이 세요. 바깥쪽에 있는 애는 좀 멀어. 그럼 힘이 약해, 이 힘이. 요거는 떨어지기가 쉽고 얘는 안 떨어지거든요. 얘가 하나 떨어지고 나면은 원자 핵은 그대로인데 전자는 2개만 있습니다. 그럼 얘 핵 전하량이 플러스 3인데 전자는 하나가 마이너스 1인데 2개가 있으니까 이걸 2개 더해보시면 플러스 1이 나와. 그러니까 플러스성을 띠는 양이온이 돼요. 양이온. 전자가 떨어지면,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거꾸로 전자를 잘 받는 애들이 있어요. 전자를. 예를 들어서 뭐 플로린 이런 애는 플러스가 9인데 봐요.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엔 2개 있고 그 다음 껍질에 7개 있거든요. 9개에서 7개, 2개 빼면 7개잖아. 하나, 둘, 넷, 다섯. 여기에 전자가 하나가 더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전자가 들어오면 양성자는 9개 플러스 9인데 전자는 10개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1에 음전하를 띱니다. 음전하를.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돼요. 음이온.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고. 문장을 외우셔야 돼요.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고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에요. 얻으면은 이게 얻는다라는 게 플러스니까 플러스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마이너스인 애를 얻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는 거. 마이너스인 애를 얻기 때문에. 그래서 이온이 리튬은 항상 1가 플러스 양이온만 돼요. 리튬이라는 애는 여기 전자가 하나 떨어지면서 하나만 떨어졌으니까 플러스 1에 양이온이 됩니다. 근데 1은 생략하기 때문에 1 플러스로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플러스 이거만 써요. 이렇게. 그럼 이거 리튬 양이온입니다. 리튬 이온. 근데 칼슘은 2개를 잃어버려. 2개를 잃어버리면은 2가 플러스 양이온이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2가 플러스라고. 산소는 2개를 얻어요. 2개. 산소는 2개를 얻고 염소는 염화이온이라고 하는데 염화이온은 하나를 얻어. 하나. 1은 생략이니까 마이너스만 쓰면 되고 황화이온은 2개를 얻어요. 2개를. 이렇게 얻습니다. 근데 이름을 쓸 때 요거는 이온식이고 요렇게 쓰는 거는 이온식이고 요거는 이름인데 이름은 한글로 쓰시는 건데 양이온의 경우에는 원소 이름 뒤에 이온이라고 붙이면 돼요.
나트륨 이온, 칼슘 이온 이런 식으로. 근데 음이온인 경우에는 뭐뭐 화자를 붙이는 게 많아요. 화자를. 그래서 얘가 원래는 염소인데 염소 CL이 소자를 빼고 염화이온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소자는 생략. 황은 이게 원래 황이거든요. S가 황. 근데 얘는 소자가 없으니까 그냥 황화이온 이렇게 부르면 돼요. 요거는 산소잖아, 산소. 그럼 소자는 빼고 산화이온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음이온들은 이름이 좀 복잡하고 양이온은 그냥 이온이라고 이름만 붙이면 돼요. 이온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양이온인 애들은 이게 원래 수소잖아, 수소 이온. 나트륨이거든요.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얘네들은 플러스일까요? 플러스일까 다. 칼슘 이온. 이거는 이가 플러스고, 철은 이가 플러스고, 전자 2개 떨어진 거야. 구리는 이가 플러스고, 전자 2개 떨어진 거예요. 마그네슘 이가 플러스야. 마그네슘 이온. 이렇게. 근데 요건 좀 특이한데, 요거는 NH3가 암모니아고, 요거는 H 플러스가 이렇게 뭐 붙은 거긴 한데, NH4 플러스는 암모늄 이온이야, 암모늄 이온. 이름이 그래요. 암모니아, 얘는 암모니아고, 이건 암모늄 이온이고, 얘가 원래 염소야, 염소. 그래서 소자 빼고 염화 이온. 플루오린인데, 플루오린화 이온. 이거는 수소산소, 수산화 이온. 근데 여기는 또 화자가 없어요. 봐봐요. 질산이온, 탄산이온, 황산이온. 이거는 화자가 없지? 어쩔 수 없어. 없는 거 뭐 어떻게 해. 화자가 없고, 황화이온, 산화이온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들도 알기는 알아야 돼요. 어려워도 알긴 알아야 되는데 자, 이온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전류를 흘려보내 보면 돼. 전류를 여기 길다란 게 플러스니까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를 흐르면 마이너스극 쪽으로는 플러스가 끌려가고요, 플러스극 쪽으로는 마이너스가 끌려가면서 전류가 흘러요. 전하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설탕이나 이런 애들은 이온이 없어서 이온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는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얘는 전기가 흐르고, 이온이 있으면 전기가 흘러요. 왜냐면 이온들이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극 쪽으로 끌려가요. 그러면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그냥 맹물 있지, 물만 있는 거나 설탕 수용액은 전류가 안 흐르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온이 없어서 그렇고,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라던가 이온 음료는 이온이 있기 때문에, 이온이 있으니까 전류가 잘 통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이온은 칸 채워주시고,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잃으면은 양이온이고,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 그래서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한다.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 띠면은 양이온,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 띠면 음이온. 이거는 수소이온은 H 플러스고요, 이건 철이온이고, 이거는 염화이온이고, 황화이온은 S2가 마이너스고. 자, 1번부터 5번까지 해주시고, 요거는 A라는 원자가 전자 하나를 잃어버린 거니까 얘는 A 1가 플러스고요.
B는 전자 하나 두 개 얻었으니까 이가 마이너스 쓰면 되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썼는데 여기 봐봐요. 잠깐. 탄산이온은 CO3 이가 마이너스인데 요 5를 소문자 쓰는 게 아니라 대문자 쓰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뭐 밖에 쓰신 것 같은데. 봐, 염화이온은 Cl 마이너스고, 철이온은 Fe 이가 플러스고, 칼륨은 플러스고, 질산이온 NO3 마이너스거든요. 암모늄이온 NH4 플러스고. 그럼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애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애들이에요. 마이너스 전하 띠고 있는 애들. 왜냐면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잡아당기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애들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애들. 이해하시죠? 서로 반대되는 극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애들은 플러스 양이온,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애들은 음이온이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염화나트륨 물에 녹여놓으면 투명하죠? 투명하잖아, 그쵸? 투명한 경우는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헤어져서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면 너무 작아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투명한 상태인 애들이야. 질산, 은수용액도 서로 헤어져 있으면 투명해. 근데 이거를 섞으면 얘가 플러스가 있잖아요. 요 마이너스랑 결합은 잘 떨어지는데 여기도 마이너스 하나 있죠. 요거랑 만나게 되면 염화은이라고 하는 애가 되고, 요런 애들은 이게 물에 안 녹아요. 왜냐면 이게 세요. 힘이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보다 얘랑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AgCl이라고 염화은이라는 애가 생겨서 안 녹으니까 뿌옇게 되고, 뿌옇게 된 다음에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물에 녹지 않고 앙금이 돼서 가라앉는 애들, 이런 게 앙금 생성 반응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자, 다시. 아이오디나 칼륨 수용액은 이렇게 녹아 있어. 투명해. 질산납도 원래는 투명해요. 근데 이걸 섞잖아? 그러면 이 칼륨이 아이오디나 이온과 납이온이 반응하여 아이오디나 납이라는 게 돼. 근데 얘가 노란색이야. 노란색. 그리고 앙금이 돼. 그리고 가라앉아요. 그런 게 몇몇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화이온과 은이온은 염화은이라고 하는 앙금이 돼. 앙금. 가라앉으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 이렇게 하는 건데, 요게 뿌옇게 된 거 보이지? 이게 염화은이에요. 이거는 아이오디나 납은 노란색. 탄산칼슘은 요 뿌연 거, 탄산칼슘 흰색. 황산바륨도 흰색. 그 다음에 이건 황화구리는 요거 검은색이고, 검은색. 이런 식으로 앙금이 됩니다. 앙금. 그런 특별한 반응들이 있어요. 이거 봐봐. 요거 원래 아이오디나 납이야 이게. 그럼 이게 섞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됐다가 이게 가라앉는 거야. 아까 전에 가라앉으셨잖아요. 그쵸? 이거 아이오디나 납 앙금이거든요. 이거 가라앉는 거예요. 이렇게 뿌옇게 됐잖아요. 노란색.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이거 어려운데 외워야 되니까 어려운 건데, 이게 염화은이야. 염화은. 단어랑 이것도 알면 좋은데, 하여튼 염화은 이거 알아요. 염화은 쓰세요. 염화은은 흰색 앙금. 탄산칼슘입니다. 탄산칼슘은 흰색 앙금. 황산칼슘이에요. 황산칼슘도 흰색 앙금. 탄산바륨 흰색.
탄산 바륨 흰색. 황산 바륨 흰색. 아이오딘화 납. 아이오딘화 납. 노란색. 황화납. 황화납. 검은색. 황화구리. 황화구리. 검은색. 황화카드뮴. 요런 거는 노란색. 너무 많긴 하죠. 근데 염화은은 꼭 외우시고, 이거는 아이오딘이나 납까지도 뭐 외우면 좋고. 노란색. 탄산칼슘. 요 세 개는 꼭 외우자. 세 개. 뭐 다른 것도 외우긴 해야 되는데 요렇게 세 개는 외웁시다. 탄산칼슘은 흰색 앙금, 아이오딘이나 납은 노란색, 염화은은 흰색. 나머지도 알면 좋긴 하지만 세 개는 꼭 외우시고. 자, 봐봐요. 수돗물 속에 원래 염화이온이 있어요. 원래 수돗물에 소독하기 위해서 염소로 소독하거든요. 근데 수돗물 속에 염화이온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야. 맨눈으로 봐서는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은이온을 넣어봐서 흰색 앙금이 생기면 여기에는 염화이온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폐수 속에 납이온이 있는지 검출하려면 아이오딘화 이온을 넣어봐서 노란색 앙금이 생기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노란색이 납이온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나 산호는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애들. 탄산칼슘이 흰색 앙금. 지하수 보일러 용수로 오래 사용하면 관석이라고 하는 게 끼는데 요것도 탄산칼슘이야. 탄산칼슘. 위나 장을 검사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할 때 마시는 조영제는 황산 바륨으로 주성분이다. 황산 바륨으로 주성분이다. 뭐 아무튼 이것도 흰색 앙금. 흰색 앙금. 어려운 게 다 외워야 된다라는 거. 자, 서로 다른 수용액을 섞었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하여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이다. 앙금 생성 반응. 얘네 둘이 될 때 염화은, 이게 AGC의 염화은입니다. 요거는 PbI2 아이오딘화 납. 아이오딘화 납은 노란색, 염화음은 흰색. 어렵지요? 6번부터 9번까지 푸시는데 옆에 거 잘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당장은 뭐 외운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찾아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얘를 자꾸 하셔가지고 이거는 AG 플러스 은이온과 염화이온 만나서 흰색한 거. 이거 염화은입니다. 이름이. 여기 탄산이온 있으니까 CO3 이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칼슘이 이가 플러스니까 1대1 결합하려면 이가 마이너스여야 되고, 탄산 칼슘 흰색이고요. 이거는 황산 바륨이고 흰색. 아이오딘화 납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고, 수돗물에 염화이온 있는지 알아내려면 은이온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폐수 속에 납은 아이오딘화 이온 집어넣어서 노란색 앙금 생기는지 보면 됩니다. 넘길게요. 34쪽에 이거 했나요? 안 했나요? 안 되어있죠? 이거? 안 되어있죠?
황산구리 수용액이 파란색인데, 잘 들어요. 황산구리 수용액은 원래 CuSO4야, 황산구리. 얘는 물에 녹으면 이렇게 헤어져, 이렇게. 근데 얘가 파란색이야, 얘가 파란색. 얘는 무색이야, 무색. 근데 이거를 전극을 걸어주면 요게 이가 플러스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극으로 파란색이 이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도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지만 무색이니까 안 보여요. 요 실험을 하면 여기 파란색 떨어뜨렸는데 얘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렇게 쓱 갑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게 구리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니까, 이동하니까. 근데 과망간이지산 칼륨은 KMnO4인데 요게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그래서 여기 떨어뜨리면 이 보라색 얘가 마이너스잖아요. 플러스 극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쓱쓱 가요. 이렇게 진짜 눈으로 보입니다, 가는 게. 그래서 이온이 이동하는 게 보이는 거고. 근데 요 실험을 하려면 질산칼륨을 녹여놓은 수용액에다가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냥 증류수로 하면은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얘는 질산칼륨인데요, 얘가. 이거를 적셔 놓은 곳에다가 실험해야지 전류가 흘러서 실험이 되고. 그러면 잘 들어요. 여기에는 원래 칼륨이온과 질산이온도 있고, 그 다음에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린 거야. 플러스인 애들은 다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거고, 마이너스인 애들은 플러스 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건 얘만 보이는 거야. 얘만 색깔이 있으니까. 구리이온만. 근데 여기서는 보라색인 애, 과망가니즈산 이온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황산이온이나 질산이온이구나. 질산이온은 이동하지만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전류를 흘러주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이온은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1, 2, 3번 요거 한번 풀어봐 주시고. 여기 칸 채웠죠?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혹시 읽으셔야 되고요. 황산구리 수용액의 파란색은 구리이온 때문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망가니지산 칼륨의 보라색은 칼륨이 아니라 과망가니지산 이온이야. 칼륨은 봐봐요, K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하는 게 맞고요. 구리는 Cu 2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하는 게 맞습니다. 질산이온 NO3 마이너스, 황산이온 SO4 2가 마이너스, 과망가니즈산 이온 MnO4 마이너스, 이런 거는 다 마이너스거든요. 플러스극으로 이동하는 게 맞습니다.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은 이온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자, 과망가니즈산 칼륨 이온에서 얘가 K 플러스랑 MnO4 마이너스로 이온화 하는데, 보라색을 띠는 이온의 이온식은 얘입니다. 얘. 왜냐면 보라색이 얘야, 얘. 그거는 외우셔야 되고요. 과망가니즈산 이온이고, 보라색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냐? 마이너스 음이온이잖아. 그러면은 양극 쪽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B 방향. 음이온으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해서 어떤 이온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인데,
봐봐요. 이 질산 은수용액을 떨어뜨렸더니 흰색 앙금이 생성되는 애들을 보면은 염화가 있어요. 염화. 왜냐면 은 떨어뜨리면 얘가 흰색 앙금이 염화은이기 때문에 염화은. 그래서 단어를 짝을 맞추셔야 돼요. 은이 들어오잖아. 그럼 염화를 찾아. 염화. 염화은. 얘가 염화은이야. AGC. 여기는 질산이니까 얘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탄산 나트륨, 탄산이 들어오면은 탄산 칼슘. 여기 보면 칼슘 있죠? 칼슘. 탄산 칼슘. 여기 칼슘 있죠? 요 둘 다 탄산 칼슘이에요. 탄산 칼슘. CaCO3. 자, 그래서 요거는 앙금이 됩니다. 나머지는 앙금이 안 되고. 단어의 짝을 아셔야 돼. 은이랑 염화랑 짝이야. 염화은. 흰색 앙금은 염화은이야. 염화은 흰색 앙금. 반응식은 AGC에 화학식은 탄산이온과 칼슘이온이 반응하면은 탄산 칼슘이 생겨요. 탄산 칼슘. CaCO3 탄산 칼슘. 흰색 앙금입니다. 흰색 앙금. 그래서 염화가 들어오면 은이온이 있는지 찾으셔야 되고요. 탄산이온이 있으면 칼슘이 있는가 찾으셔야 돼. 그래야지 탄산 칼슘은 흰색 앙금이니까. 확인 문제 한번 해보시고. 확인 문제 이거 글씨가 긴데 이런 거 잘 읽으셔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보십시오. 쉬었다가 합시다. 염화 나트륨과 질산은 수용액을 반응하면 나트륨이온과 질산이온이 앙금이 생성된다. 아니지. 염화은이 앙금이 되는 거죠. 질산은 수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생성되는 앙금은 모두 이거다. 이게 맞는데 왜 이유가 뭐냐면 질산은 요 이온은 앙금이 안 돼요. 앙금이 안 됩니다. 얘는. 은이온만 앙금이 돼. 은이온만. 그러니까 위 실험에 대한 거구나. 위 실험에서 맞죠. 그 다음에 염화은은 물에 녹지 않는 흰색 앙금이다. 이거 맞고요. 탄산나트륨과 염화 칼슘 수용액을 반응하면 염화가 있으면 은이 있나 찾아보는데 은이 없잖아요. 그러면 탄산이 있으면 칼슘이 있나 찾아보는 거야. 그럼 탄산 칼슘은 이온이 됩니다. 흰색 맞는 거고. 탄산 나트륨과 칼슘, 여기 질산 칼슘, 요런 반응 됩니다. 칼슘과 탄산이 반응하여 탄산 칼슘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이 일어나고, 탄산을 떨어뜨리면 칼슘이 있어야 되는데 흰색 앙금은 물에 녹는데 안 녹잖아요. 안 녹으니까 앙금이지. X. 질산 은수용액을 떨어뜨렸더니 흰색 앙금이 생성되었다. 그러면은 염화이온이 있는 건데 이온식을 쓰라라고 돼 있으니까 Cl-를 쓰셔야 되고요. 어떤 물질 A에 앙금 생성 반응을 해봅니다. 염화 바륨은 없어. 그러면 여기에 은이온 같은 거 없고 황산 바륨이니까 황산이온도 없는 건데 은을 떨어뜨렸더니만 있어. 그럼 여기는 염화이온이 있는 거고, 염화이온. 왜냐면 은이랑 반응해서 흰색 앙금 염화은 생성됐잖아요. 그 다음에 불꽃 반응색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주황색이면은 칼슘의 불꽃 반응색이야. 그래서 얘는 A로 예상되는 것은 염화칼슘이에요. 염화칼슘. 왜냐면
은이온이랑 반응했더니 앙금이 생성됐으니까 염화이온이 있는 거고, 불꽃 반응색이 주황색이니까 칼슘이온이 있는 거예요. CaCl2. 이름 쓰라라고 했으니까 원래 한글로 쓰는 거는 맞아, 염화칼슘으로. 근데 화학식은 CaCl2입니다. 잠깐만 썼다가 5분만 썼다가 하겠습니다. 자,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이제 표현할 때 화학식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양이온을 먼저 쓰고 그 뒤에 음이온을 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양이온이고 얘가 음이온이거든요. 얘를 먼저 쓰고 이걸 씁니다. 이렇게. 근데 이름 있잖아, 이름은 우리가 이거 거꾸로 읽어요. 이거 이름은 염화칼슘이거든요. 근데 쓸 때는 칼슘, 염화 이 순서대로 써요. 너네들이 이렇게 적을 때 있잖아요, 앞에 게 음이온이고 한글로 있으면 뒤에 게 양이온이고, 요렇게 있으면 앞에 게 양이온이고 요게 뒤에 음이온이에요. 그 다음에 봐봐, 이거는 하나만 있어도 이가 플러스인데 얘는 한 개가 있으면 하나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그러면 얘가 전하량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 Cl-는 두 개가 있어야 돼, 두 개가. 그 두 개가 있어야지 이거 합치면 중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수가 칼슘 이온은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염화이온은 두 개씩 있어야 돼. 그래서 원래 이 염화칼슘은 CaCl2고 앞에 게 양이온 뒤에 게 음이온인데, 읽을 때는 한글로 쓸 때는 염화칼슘 이렇게 써요. 염화칼슘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 아는 겁니다. 근데 봐봐요, 요러면 염화나트륨이라고 읽으셔야 되고, 염화나트륨. 근데 염화이온이 1가 마이너스이거든요.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1가 플러스예요. 1대1로 지금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전하량이 얘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 이렇게 됩니다. 자, 봐봐, 이거는 이제 KOH라고 썼는데 요거는 수산화고 수산화이온, 그 다음에 이거는 칼륨이온. 이건 이름이 뭐냐면 수산화칼륨이야. 수산화칼륨인데 얘가 물에 녹으면 칼륨이온 하나랑 수산화이온 하나 이렇게 1대1 한 개 대 한 개로 분리가 돼요. 근데 얘는 봐봐요, 칼슘 이온은 한 개 나오는데 염화이온은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칼슘 이온 두 개 나올 때 염화이온 네 개 나오는데, 이게 녹을 때. 그럼 이걸 봐봐, 이게 속을 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두 개일 때 요거는 세 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요렇게가 하나예요. 요렇게가 탄산이온이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얘가 1가 플러스인 애는 두 개, 탄산이온은 2가 마이너스니까 하나예요. 얘가 2대1이야. 2대1 2대3 아니고, 탄산이온은 CaCO3가 하나이기 때문에 2대3 아니고 2대1이에요. 2대1. 탄산이온이 CaCO3니까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 2가 마이너스죠. 2가 마이너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만약에 4개 녹으면 이제 탄산 이온은 2개 생깁니다. 2대1 비율로. 어렵죠? 봐봐요. 얘가 1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야. 그럼 결합을 할 때 1대1의 개수비로 결합하는 거고, 화학식에서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안 쓰거든요. AgCl 이렇게 써야 되고, 이름은 뒤에서부터 염화은 이렇게 염화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봐, 얘는 2가 플러스인데 얘는 1가 마이너스잖아.
얘는 요게 하나 있을 때 얘는 두 개 있어야 돼, 음이온이. 그래야지 전화가 맞아. 얘가 플러스 2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화학식은 MgCl2 써야 되고, 읽을 때는 염화 마그네슘 읽으시면 돼요. 염화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 자, 봐봐요. 여기에 2가 있으니까 2 염화 마그네슘 이렇게 읽어야 되나 싶은데, 그런 거는 이런 게 있죠. 이런 거는 1산화탄소고 2산화탄소야. 이거는 둘 다 존재하니까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이런 애는 없어요, 아예. 이거 2만 있어, 항상.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염화 마그네슘이라고만 하면 됩니다. 이 염화 마그네슘이라고 안 하고. 이거는 황산이온은 2가 마이너스고 얘는 1가 플러스잖아요. 얘가 2대1로 결합을 해야 되고, 그러면 나트륨은 Na2 써야 되고, SO4 이렇게 쓰면 되고, 황산 나트륨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황산 나트륨. 그 다음에 봐봐. 얘도 2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니까 1대1로 결합을 하면 되고, 하나하나 이렇게 결합하면 돼. 이름은 황화구리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황화구리. 뭐 이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트륨 플러스 하나 되는 거고요. 요거는 수산화이온 이렇게 하나 하면 되고, 봐봐. 요거는 마이너스일 건데 요게 암모늄 이온이 암모늄 이온. NH4 플러스. 요거는 Cl 마이너스가 두 개. ECl 마이너스. 요거는 황산 이온이 이게 네 개가 아니라 그냥 이게 황산 이온 하나예요. 2가 플러스니까 2가 마이너스여야 되죠. 1대1로 만나니까. 요거는 나트륨 이온이 두 개. 여기 2 있죠. 1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니까 2대1의 비율로 만나야 됩니다. 엄청 어렵죠? 처음에는 엄청 어려워요. 내신 숙성 문제를 일단은 11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 어려우니까 좀 끊어서 할게요. 일단은 11번까지 먼저 풀어봐 주시고,